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확실히 어렵긴 어렵습니다. 오랜 시간 암호화폐 시장을 바라봤던 전문 분석가들조차도 이렇게 시장이 지루한 적이 없었다 이런 말을 할 정도로 답답한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9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발표를 앞두고 시장의 눈치 보기 장세가 꽤나 지리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는 모두 일제히 하락 마감했고 비트코인은 여전히 19,000달러대 초반에서 지지 테스트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길 지켜주는 게 다행이긴 한데 워낙 큰 변수가 남아있다 보니까 변동성 장세에 대한 대비가 필요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인플레이션을 중심으로 한 거시경제 상황이 워낙 안 좋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웬만한 호재들도 시장의 흐름을 반전시키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글이 암호화폐 결제를 도입한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소식인데 이 역시 인플레이션 우려 속에서는 별다른 약발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구글 클라우드의 암호화폐 결제로 활용될 10개 코인이 구글 코인으로 불리면서 나름의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본격적인 웹3 메타버스 시대를 앞두고 서로 동맹을 맺은 건 역시 상당히 눈에 띕니다. 사실 서로 잡아먹으려고 해도 그렇게 피 터지게 싸워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글로벌 빅테크들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메타가 VR 헤드셋 메타퀘스트 프로를 선보이면서 이걸 쓰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를 활용하거나 엑스박스 게임을 즐길 수 있게끔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비대면의 공간 속에서 현장성을 느낄 수 있게 하겠다, 이런 나름의 포부를 저커버그가 직접 밝히기도 했는데 서서히 도래할 메타버스 시대가 어떤 모습으로 구축될지 맛보기 정도는 충분히 되는 것 같습니다. 요 며칠 리플 XRP의 흐름 역시 다소 힘이 빠지긴 했지만 사실 9월 이후에 38% 수준으로 이미 폭등한 상황이기도 합니다. 거의 매일같이 리플과 관련된 긍정적인 소식들 전해지고 있는데 유투데이가 XRP 레저 위에서 구동되는 스테이블 코인 6개를 정리한 것도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민간 스테이블 코인은 물론 CBDC까지 포함되어 있어서 앞으로 벌어질 리플의 미래, 그 단면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시장의 분위기는 11월 금리 인상 역시 0.75%포인트 자이언트 스텝으로 이어질 것으로 내다보는 게 훨씬 우세한 모습입니다. 어쩌면 이럴 때일수록 단기적인 변동성 장세에 따른 흐름보다는 중장기적인 비전에 대한 부분을 좀 더 짚어보는 게 중장기 투자자들에게는 더 좋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된 부분들 우선적으로 짚어본 뒤에 이 산업의 호재성 소식들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서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상황입니다. 뉴욕 증시 모두 하락 마감한 가운데 비트코인 역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를 앞두고 별다른 모멘텀을 보이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분석가들이나 커뮤니티 참여자들 가운데 적지 않은 사람들이 지금 비트코인과 일부 암호화폐들의 흐름을 놓고 심정지 상태다, 림보 상태다 이렇게 표현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는 수긍이 되는 그런 부분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이 첫 번째 지지선인 18,843달러에서 반등을 시도하고 있지만 안도렐리는 20일 지수이동 평균이 자리한 19,482달러에서 벽에 부딪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그러면서 18,843달러 아래에서 종가 마감을 할 경우 가격은 18,125달러에서 17,622달러 지지대까지 후퇴할 수가 있는데 이 구간이 깨지면 비트코인은 15,800달러에서 15,000달러까지도 후퇴할 수 있다. 다만 황소 세력이 하락 추세선을 뚫고 25,500달러 위로 밀어 올릴 경우에 22,800달러까지 상승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이 양반이 지난주까지만 해도 1차적인 하락 지점을 6월의 전저점인 17,600달러 부근으로 제시를 했었는데 지금은 추가적인 후퇴 가능성이 더 커졌다라는 점을 설명하고 있다라고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투자 컨설팅 기업 마이다스 터치 컨설팅의 플로리안 그럼즈는 좀 더 극단적인 전망을 제시했습니다. 그는 최악의 경우 비트코인은 6,000달러까지 추가 조정을 받을 수도 있다.
최악은 6,000달러 수준까지 조정을 받는 것이다. 하지만 10,000달러 부근에서 지지를 받고 반등할 것을 기대할 수 있다. 10,000달러에서 15,000달러 사이에서 지지 구간이 생길 것이다 라고 설명했습니다. 2024년 반감기를 맞아서 69,000달러 전고점을 돌파할 가능성과 관련해서는 유동성 위기와 규제 불확실성을 거론하면서 다소 회의적인 입장을 함께 밝히기도 했습니다. 익명의 분석가 스탁머니 리잘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현재 대칭 삼각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하단 지지선의 지지를 받고 있는 상태다. 19,500달러에서 19,600달러 사이가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를 잘 지켜봐야 한다. 이게 중요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지금 아직 이 구간 위로 올라서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과연 CPI 결과가 핵심 지지선 위로 올리는 동력을 제공해 줄 수 있을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CPI 발표에 있어서 CPI 자체보다 변동성이 큰 에너지와 식료품 가격을 뺀 근원 CPI 결과가 더 주목받고 있습니다. CPI는 8월보다 소폭 하락한 8.1%로 예측된 상태인 반면 근원 CPI의 경우에는 8월에 6.3%보다 소폭 상승한 6.5%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만약 근원 CPI가 6.5% 예측치 수준으로 나와준다라면 이건 40년 최고 수준으로 표현되면서 연준의 공격적 금리 인상을 뒷받침하는 그런 총알이 될 것이고 시장은 아래쪽으로 출렁이게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코바리오의 트레이딩 헤드인 플로리안 지오반나치는 CPI 결과에 따라서 주식과 암호화폐 등 위험 자산이 3%의 상승 또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라고 전망했습니다. 젠투의 분석가 파블로 조다르의 경우에는 CPI 데이터가 강력할 경우에,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더 심각한 상황을 보여줄 경우에 비트코인은 17,000달러까지 다시 하락할 거라고 내다봤습니다. 지난 6월의 전저점 수준을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사실 지금 주식과 암호화폐 모두 단기적인 흐름은 엄청 걱정스럽기도 하고 짜증나기도 하고 그렇지만 전해지는 소식들을 보면 굉장히 의미가 큰 소식들도 많습니다. 먼저 앞선 영상에서 다루기도 했던 구글이 클라우드 서비스 결제에 암호화폐를 지원하고 코인베이스와 협업한다. 이건 사실 굉장한 의미 부여가 가능한 지점입니다. 다른 것도 아닌 전 세계 모든 정보를 핸들링하고 있다라고 표현해도 과언이 아닌 구글이 이 산업에 진입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2018년만 하더라도 광고 수입으로 먹고 사는 구글이 암호화폐 광고를 금지했다라는 거, 이런 걸 생각해보면 이게 지금 얼마나 큰 변화인지 새삼 더 느낄 수가 있습니다. 구글이 코인베이스 커머스와 협업을 하기로 하면서 구글 클라우드의 결제는 코베 커머스가 다루는 10개 암호화폐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도치코인, 에이프코인, 라이트코인, USDC, USDT, 시바이누, 비트코인 캐시, 다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 코인들은 구글 코인으로도 불리면서 나름의 주목도를 높이고 있는데 이 같은 큰 호재성 소식이 시세에 직접적인 영향을 즉각적으로 미치지 못한다라는 게 조금은 많이 아쉽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가 경쟁이 아닌 상생구도 프레임을 구축하면서 메타버스, 웹3 시대를 준비하고 있다는 점도 아주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메타는 자체 VR 기기인 메타 퀘스트 프로를 공개했는데 좀 더 진화된 메타버스 경험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이번 공개 자체도 의미가 있지만 사실 개인적으로는 더 눈에 띄었던 것은 단연 이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발표였습니다. 이렇게 되면 마이크로소프트의 오피스 365를 메타 퀘스트를 통해서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마소의 엑스박스 게임을 퀘스트가 제공하는 큰 스크린을 통해서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아직 초기 단계지만 이런 방향성이 더 구체화되고 더 현실감 있게 구현된다라면 진짜 우리가 기대하는 메타버스 세상이 아주 디테일하게 구축된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글로벌 탑 빅테크들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이 시장에 뛰어든다라는 점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의미 부여가 충분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 재미있는 것은 메타가 마소와의 협력을 발표하면서 동시에 애플을 향해서는 비판의 날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메타버스 시장에서도 결국 메타가 설정한 최대 경쟁자 애플이라는 건데 이와 관련해서 저커버그 CEO는 애플의 폐쇄형 생태계를 정면 비판하면서
메타의 경우에는 개방형 생태계로 꾸밀 거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의 협력 역시 이런 개방형 생태계 구축의 일환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들이 이렇게 협력하고 경쟁하면서 구축하게 될 웹3 세상의 모습이 어떻게 될지 굉장히 기대되기도 하고 궁금하게 느껴지기도 하는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요즘 리플 XRP와 관련된 의미 있는 소식들이 연일 더해지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CBDC 시대의 혁신을 마련하고 있는 리플의 지금 현재와 관련해서 유투데이가 나름의 분석 기사를 제시했습니다. 유투데이는 XRP 레저 위에서 구축되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이 최소 6개가 있다 이렇게 제목을 뽑으면서 세계 각국의 여러 스테이블 코인들이 이미 리플 레저 위에 자리 잡고 있다라는 점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스톨리 USD는 시애틀 기반의 웹3 프로젝트 스테이블리에서 개발하고 있는 상태이고 스테이시스의 유로 스테이블 코인은 올해 4분기에 메인넷 공개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거래소 플랫폼인 자고의 XUS 스테이블 코인은 이미 XRP 레저의 메인넷으로 이동된 상태입니다. 또 독일 기반의 노바티 그룹은 호주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AUDC를 발행할 예정이고 아우레이의 스테이블 코인은 XRP 레저와 호환 가능한 플레어 그리고 송버드로도 확장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는 팔라우의 CBDC 테스트가 거론됐는데 이건 지난해 발표 이후에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민간 영역의 스테이블 코인부터 국가 주도 CBDC까지 이렇게 활발하게 리플 레저 위에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건 딱 하나, 이 확장성 이슈 이거 하나구나 이런 점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물론 SEC와의 소송만 잘 정리가 된다라면 이건 날개를 달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은 더 기대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수탁은행 BNY 멜론이 기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암호화폐 커스터디 서비스를 시작한다라는 소식 짚어봤었는데 이 소식과 맞물려서 리플 이사회 멤버 출신의 현직 연준 부의장 마이클 바가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비즈니스에 대한 규제 당국의 추가 지침 있을 수 있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는 전통은행이 암호화폐뿐만 아니라 분산 원장 기술 사용을 늘리고 있다. 이에 따라서 규제 당국은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은행의 암호화폐 관련 활동을 적절하게 규제하고 감독하기 위해서 다양한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있다. 이런 노력은 은행의 서비스와 상품 제공을 방해하려는 의도는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실 적절한 규제 프레임워크가 명확하게 마련돼야 기성은행이든 암호화폐 기업이든 제대로 사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같은 방향성은 꽤나 당연하고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엇보다 SEC로 상징되는 그러니까 미국 SEC로 상징되는 이 규제 불명확성과 달리 리플 출신의 현직 연준 부의장이 이렇게 규제 명확성을 강조하고 있는 부분은 뭔가 더 깊은 함의도 가지고 있지 않을까 괜히 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또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영상 제작에 아주 큰 도움 된다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언제나 성투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